예, 이 어려운 과학 기사를 쉽게 풀어보는 과학 기사를 부탁해 과기부 순서입니다. 자, 오늘도 엑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선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엑소님.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랜만에 모셨는데 오늘 어떤 과학 이야기 가져오셨습니까? 네, 얼마 전 개봉한 화제작이죠. 영화 오펜하이머인데요. 예. 핵폭탄을 다루는 영화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핵분열 그리고 핵융합의 개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최근 미국에서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이 핵융합 점화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엔 에너지 수요를 더 높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융합과 핵분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핵분열과 핵융합, 자, 어떻게 이 막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건지 그 원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남긴 아주 유명한 공식이 있죠. E는 mc 제곱이라 해서 예. 이 왼쪽 E는 에너지, m은 질량, C는 이제 빛의 속도이거든요. 네. 근데 빛의 속도는 고정된 값,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예. 바꿔 말하면은 이 빛의 속도 C는 상수이기 때문에 결국 질량은 곧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에너지는 질량에서 빛의 속도 제곱이 곱해진 값이니까 아주 조금의 질량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 질량 자체가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이건 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핵 분열과 핵 융합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살펴보죠. 먼저 이 핵 분열, 이건 어떤 원리입니까? 네, 핵 분열, 핵 융합 에너지의 핵심은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질량 결손에 있습니다. 질량 결손. 다만 질량이 결손되는 방식이 다른 건데요. 예. 핵 분열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핵 분열에는 우라늄 235 원자핵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당구를 칠 때 공을 하나 세게 쳐서 이 중심에 모인 당구공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이 중성자라는 당구공 역할을 하는 이 중성자 하나가 우라늄 235 원자핵에 충돌되면 우라늄 235 원자핵이 더 작은 원자인 이 바륨과 크립톤으로 쪼개지는데요. 예. 이렇게 쪼개질 때 질량이 결손되고 이 결손된 질량만큼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를 들자면 우리도 이 과자를 반으로 쪼개면 이 정확하게 반으로 잘리지 않고 이 과자 부스러기가 조금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스러기들이 전부 에너지로 치환된 것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이 우라늄 235를 예로 들면 이 결손되는 질량은 약 0.1% 정도인데요. 어허. 과자 부스러기인 것처럼 아주 적은 양이지만 여기에 빛의 속도를 제곱한 값이 곱해지다 보니 우라늄 235 원자핵 한 개가 분열하면 약 2억 전자볼트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어허. 이는 같은 무게의 석유나 석탄이 탈 때보다 약 200에서 300만 배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우라늄 235가 이 쪼개지는 과정에서 중성자들이 새롭게 2개에서 3개 방출되고요. 이렇게 방출된 중성자들은 이 농축된 또 다른 우라늄 235 원자들을 계속 쪼개는 또 다른 당구공 역할을 합니다. 즉 하나가 쪼개질 때마다 중성자가 나와 연쇄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다 보니 예.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예. 이 연쇄 핵분열 반응이 이제 한 번에 일어나게 되면 그게 핵폭탄이 되는 거고, 이 연쇄 핵분열 반응이 좀 천천히 일어나게 만들면 그게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력 발전인 거죠. 맞습니다. 예. 자, 이 반대의 개념도 알아보죠. 핵 분열의 반대. 그럼 핵 융합 어떤 개념일까요? 네, 핵 융합은 핵 분열과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지구의 에너지 공급원인 태양, 그리고 무기 중에는 수소폭탄이 핵융합 원리를 이용하는데요. 예. 두 개의 원자핵이 서로 충돌하면서 새로운 하나의 무거운 원자핵으로 융합하고 이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예. 예를 들어 질량이 5 정도 되는 원자 둘이 만나면 당연히 질량이 10이 되겠거니 했는데 10이 아닌 9가 되는 겁니다. 즉 사라진 1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죠. 예. 정확하게는 핵분열보다 약 7배 많은 즉 0.7%의 질량이 결손되고 이게 다 에너지로 치환되니까 핵분열로 얻는 에너지보다 핵융합을 통해 얻는 에너지가 7배 많아서 훨씬 효율이 좋고요. 예. 뿐만 아니라 방사선도 훨씬 적게 방출이 되기 때문에 이 핵융합 에너지가 인류에게 있어서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건데요. 결국 전 세계의 권력을 차지하는 건 누가 먼저 이런 에너지를 선점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핵융합 에너지를 뭐 꿈의 에너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서두에 이 미국이 핵융합 점화에 성공하고 수율도 높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좀 무슨 뜻인지 좀 풀어주시죠.
네, 작년 12월 미국 NIF에서는 레이저 방식을 통한 핵융합 기술로 약 2메가줄의 에너지를 투입해서 3.1메가줄의 순에너지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 그 후 불과 7개월 정도 만에 훨씬 더 높은 수율로 핵융합 재현에 성공했다고 하고요. 예. 구체적인 수치는 학술 논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이 핵융합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나오는 에너지가 더 컸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예. 자, 근데 핵융합 분야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최선두권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현재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이 미국에서 성공한 기술 같은 경우는 레이저 방식, NIF에서 레이저 방식을 썼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토카마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 최고의 수준의 핵융합 실험로가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예. 바로 K스타입니다. 예. 2018년 1억 도의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를 1.5초 유지하는 데 성공하고 이를 30초까지 늘리며 매번 세계 최장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장비 업그레이드를 거쳐 올해는 50초, 2026년에는 마의 벽인 300초 달성이 목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러시아, EU 등 세계 주요 국가와 함께 이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 건설 과정에서 부품 결함이 발견되긴 했지만 이 최종 목표인 2035년 대량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계획엔 차질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제 세계 주요국들은 핵융합 반응 실험을 넘어서 핵융합 발전소를 짓기 위한 실증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러한 핵융합 발전을 가장 먼저 성공시켜서 이 전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핵 분열과 핵융합에 대한 개념 많이 잡았습니다.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